진짜 1년 만에 약 2천만 원의 수익을 달성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블로그를 하려는 목적이 다 다르실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블로그 세팅이 달라집니다. 제가 2021년 6월 정확하게 여러분처럼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듣고 똑같이 따라 했는데 한 달 만에 방문자 수가 5천 명이면 하루에 이제 한 200명 조금 안 되게 한 달 만에 된 거죠. 그리고 한 달 만에 정말 수익을 100만 원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석 달 만에 방문자 수가 3만 5천 명, 한 달 방문자 수가 3만 5천 명이니까 하루에 한 1,300명 정도 들어온 거죠. 그리고 진짜 1년 만에 약 2천만 원의 수익을 달성했어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게 제 주제입니다. 블로그를 왜 해야 될까요? 왜 도대체 블로그일까요? 블로그는 딱 이건 것 같아요. 내 경험을 글로 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보는 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쌓으시는 거예요. 누군가 검색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개된 곳에 글을 쌓으시는 거예요. 습관을 가지시고 이 기록들이 쌓여서 내 브랜딩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 뭐 검색하시나요? 궁금한 거 검색하시잖아요. 그럼 누군가 그 답을 주세요.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서 모든 답을 얻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수익화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썼을 때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이 나에게 수익을 주는 것이 바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로 돈 벌었던 방법 8가지를 오늘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리고요. 8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실 수는 없어요. 그 중에 난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야겠다 하면 그 목적이 정확하시면 그거에 맞는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세팅 안에다 글을 쓰시고 그 글들이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게 인기 있는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체험단은 다양한 물건이나 음식점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업체들을 가서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그 후기를 블로그에 남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써서 해야 될 것들이 돈을 쓰지 않고 나는 경험을 하고 업체한테는 홍보에 도움을 주고 그걸 궁금해하시는 사용자들한테는 후기를 줌으로써 우리는 그 중간 역할인 바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지금은 네이버 마케팅 자체가 워낙 광범위해서요. 체험단 업체도 몇백 개가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체험단 시작하시려면 아마 한 달이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블로그 체험단이에요. 아예 저한테 블로그로 댓글을 달아서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남기세요. 그래서 와서 한번 드셔보시고 저희 후기 좀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을 좀 잘 쓰시면 그런 식으로 많이 협찬이 들어오고요. 체험단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신청하시면 네, 방문자 수가 한 200명, 300명 하루에 그 정도만 되시면 대부분 당첨이 되시고 거의 선정이 되셔서 내가 가서 먹어보고 아, 이 집 너무 좋아요 라고 후기만 잘 써주시면 업체에서도 너무 좋아하시고 네,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후기들이 쌓여서 아, 이런 데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알릴 수 있는 것이 되죠. 내가 못 해본 경험들을 블로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사람들한테 그 후기를 남기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제 생활비가 안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첫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는 건 현금을 100만 원을 벌었던 건 아니에요. 절대 블로그 시작하자마자 첫 달에 100만 원 벌었다 돈으로 그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다만 내가 써야 할 거 내가 꼭 왜 미용실은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 가야 되는데 내 돈 내지 않고 협찬을 받아서 썼고 화장품도 사야 되는데 저는 화장품을 거의 사지 않습니다. 다 협찬을 받아요. 줄 서 있어요. 화장품이 오히려 막 택배가 쌓여 있고 협찬을 서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이제 물건이나 재화를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트라던가 학원 병원 이런 데는 자기네가 뭐 와서 진료해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병원을 소개해 주세요. 내 블로그에 뭐 이렇게 하고 원고료를 주세요. 보통 우리 블로거들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한 건 글 써드리고 근데 조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한 가지 주제만 써야 되니까 힘들어서 저는 안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 나는 어떤 주제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만약에 나는 경제적으로 이런 일을 좋아한다 하면 그것만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애드포스트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애드포스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블로그 해보신 분 중에 애드포스트로 돈 벌었다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광고비 단가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오히려 광고비를 받으려면 구글 애드센스가 훨씬 높아요. 근데 다만 구글 애드센스는 이 네이버 블로그처럼 쉽지는 않아요. 요거는 이제 보통 블로그 밑에 광고 붙는 걸 얘기하는 거. 그 광고를 누군가 클릭했을 때 나한테 광고비가 들어오거든요. 11만 8천 원. 2023년 10월 18일. 이게 하루에 들어온 돈이에요.
블로그 그 네이버 애드포스트 금액으로. 그리고 요 28만 1,000원은 제가 이제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분들 중에 최고가가 나와서 제가 놀래서 그때 캡처를 해놓은 경우인데 왜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왔을까? 이분 방문자 수 1,000명도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바로 고가 키워드가 따로 있어요. 광고비라는 건요, 광고를 내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이 낸 광고비만큼 나한테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맛집이나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글들은, 맛집 사장님들은 그렇게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으세요. 그거 클릭해서 들어와서 드셔보셨자 뭐 10만 원어치 드시겠어요? 어떠겠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고가 키워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임플란트 비싸죠. 만약에 안과 수술 같은 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한 건 누군가 클릭해 들어와서 거기를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과 사장님은 광고비를 많이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가 키워드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게 고가 키워드인지 찾는 방법을 출판사 사장님이 이거 꼭 공개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하나 다 캡처해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하고 제가 이건 책에다 다 넣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애드포스트로 내가 한번 진짜 광고비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 하면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쓰시는데 그 글 주제에 관련된 고가 키워드를 찾으셔서 내가 그걸로 글을 쓰시고 그게 노출이 되면 누군가 들어왔다가 클릭하시면 이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제 경우에는 언제 많이 들어왔냐면 제가 교육학문이에요. 강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육학문 주제로 글을 많이 쓰는데 그중에 기숙학원에 대해서 썼어요. 하필이면 1월 달에. 그러면 기숙학원이 뭐냐면 재수생들이 기숙하면서 다니는 학원이에요. 거기가 한 달에 제가 알기로 200에서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광고료를 높이 주는데 하필이면 1, 2, 3월 달이 재수생들이 거기 들어가는 시기예요. 근데 제가 상위 노출이 된 거예요. 1등으로. 그래서 그걸 많이 들어와서 클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가 하루에 정말 저렇게 11만 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저희가 이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휴 마케팅이에요. 이 쿠팡 파트너스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팡에 내가 물건을 사고 열심히 사진 찍어서 후기를 쓰세요. 그리고 그 후기 밑에다가 나만의 링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물건이 궁금해서 들어왔다가 후기를 쫙 보고 이거 물건 너무 좋네? 하고 내 링크를 클릭해서 사는 순간 수수료 3%가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후기 블로거들은 요거 쿠팡 파트너스를 많이 하세요. 근데 맨날 쿠팡 파트너스 매일매일 넣으시면 잘못하면 저품질 됩니다. 네이버는 우리가 너무 많은 수익화를 위해서 수익화를 위한 블로그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분명 네이버가 원하는 건 좋은 후기를 쓰길 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좋아요 이런 걸 써서 나만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쿠팡 파트너스 뭐 이렇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딱지가 많이 붙어 있으면 이제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나의 진짜 후기도 많이 쓰시면서 이런 쿠팡 파트너스도 같이 병행해서, 그거 말고 리더스 CPA라고 CPA라는 이제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저는 주로 여기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건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CPA, 이 리더 CPA는 뭐냐면 서비스 같은 거, 렌탈 서비스 같은 거 있죠? 정수기 렌탈 같은 거 돈 꽤 되잖아요. 그런 걸 정수기 렌탈에 대해서 막 설명해주고 여기 가셔서 한번 신청해보세요. 무료 신청해보세요. 요즘 체험기간입니다 하면 거기로 들어오면 저한테 거의 뭐 수수료가 이건 좀 세요. 한 3만원, 4만원. 저 같은 경우는 교육학문이라서 밀크티? 이런 아이들 초등인강에 관련돼서 좀 썼는데 그걸 많은 분들이 좀 클릭해 들어와서 진짜 체험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저한테 하루에 84,000원?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뭐 10얼마 이렇게 들어온 적도 있고, 저는 쿠팡 파트너스는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이제 후기를 많이 안 하고 거의 체험단 위주라서 그랬는데, 제 수강생 중에는 쿠팡 파트너스로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씩 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브랜딩을 통한 강의인데, 요거는 이제 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체험단 관련된 후기만 계속 쓰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진 거예요. 그걸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연결하는 방법, 포스팅 위치 넣는 방법, 프롤로그 설정하는 법, 블로그 지수 확인하는 법, 이렇게 책에 넣었던 것들을 블로그에 썼어요. 그럼 블로그 하시려고 들어와서 궁금했던 분들이 그걸 읽고서 저를 서로 이웃하고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문의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무료 강의 합니다 하면 이제 그분들이 우르르 들어오셔서 저한테 무료 강의를 들으시고 유료로 전환이 되는 이런 이제 선순환이 저한테는 시작돼서, 그게 거의 지금 1년 정도 하면서 저한테 무료 강의 들으신 분이 이제 1000명이 훨씬 넘으셨고 유료 강의만 지금 200명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돈만 해도 저한테는 지금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면 단순히 블로그 자체로도 돈이 되지만 그걸로 파생이 되는 강의를 한다던가 이런 걸로 파생이 되어서 오히려 돈이 될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그 인플루언서는 예를 들어서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해서 책을 매일매일 읽습니다. 서평을 매일 쓰고 있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책과 관련된 걸 계속 쓰셔라. 그래서 책 서평도 쓰시고 책 속 명언도 쓰시고 책 관련된 도서관 소개 같은 거 쓰시고 하시면서 인플루언서를 꿈꾸고 계세요. 도서 인플루언서가 딱 됐더니 이제 출판사에서 러브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대요. 자기네 책 좀 리뷰를 써달라. 원고료를 얼마 주겠다.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온 거죠. 이렇게 블로그를 하면서 이렇게 수익화가 되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원고 대행 작가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원고 작가와 원고 대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 작가는 이게 업체분들 중에서 자기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피부관리 사장인데 이 블로그에 글 쓰려니까 너무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대신 써줄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마케팅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글만 써주길 원하는 게 있고, 아예 내 블로그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글만 써주세요 하는 게 원고 작가고, 원고 대행은 아예 블로그 운영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 대행을 좀 해봤는데 한 달에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글 한 대여섯 개 써드리고, 원고 작가 같은 경우는 글만 블로그 마케팅 업체에다가 한 편 써주면 10,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안 했어요. 공구나 블로그 마켓은 내가 어떤 업체에서 물건을 파신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마켓도 가입하시고 거기서 계속 서로 이웃들한테 공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업체분이 계시다면, 내가 사장님이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블로그를 하셔야 됩니다. 대행을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대행을 맡기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내가 블로그를 쓸 줄만 알면 매일 안 쓰셔도 돼요. 솔직히 사업하면서 매일 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딱 1개, 2개 정도만 쓰셔도 키워드만 잘 잡고 쓰시면 정말 노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블로그를 하려는 목적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냥 저는 가게에 홍보하고 싶어요. 그러면 솔직히 뭐 체험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체험단 오시는 분들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만 볼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썼을 때 노출이 돼서 사람들한테 보여질까, 찾아올까, 이걸 생각해서 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블로그 세팅이 달라집니다. 제일 첫 번째가 제 블로그인데 딱 봐도 아, 쟤는 맛집만 다니는 블로거구나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프롤로그를 통한 세팅인데요. 뭐냐면 첫 번째 화면이, 대부분 블로거들은 블로그가 첫 화면에 나와서 오늘 쓴 글이 떠요. 이게 PC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 클라이언트나 체험단 업체나 강사를 찾는 그 클라이언트들은 PC로 검색합니다. 그래서 PC 세팅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즘 많은 젊은 분들은 그냥 휴대폰으로만 해요. 그렇게 하시면 뭐 괜찮습니다. 체험단 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알릴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그냥 기본 세팅된 걸로 하고 잘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 내 블로그의 첫 간판을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내 블로그가 달라 보이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롤로그라는 거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카테고리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강사로 보이고 싶다 하면 제 강의 목록만 쫙 올려놔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걸 바꾸실 수 있어요. 특히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필이나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프로필형 세팅은 뭐냐면 딱 첫 화면에 저렇게 자기 프로필이나 아니면 가게 큰 사진, 아니면 자기 뭐 책 사진, 이걸 앞에 전면으로 내세우고 그냥 그거에 대한 설명을 써놓으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건 맨 위에 스킨을 얼마나 예쁘게 좀 디자인을 하느냐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디자인도 제가 미리 캔버스 사용법까지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적에 맞는 블로그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블로그 주제와 블로그 명과 카테고리를 설정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목적을 딱 여행 블로거가 돼서 여행 다니는 걸 무료로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이렇게 딱 목적을 정하셨으면 블로그 주제는 국내 여행, 블로그 명도 뚜벅이의 여행 이야기, 이런 식으로 얘는 여행 블로거구나 그러니까 보이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 노출됐을 때 블로그 명이 보여요. 만약에 무슨 학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여행이 있으면
얘는 학원 블로그 같은데 왜 여행을 썼지? 하고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처음 만드시면 주제와 블로그명과 요거를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하셔야죠. 연재하는 글을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뭘 연재했냐면 저희 남편하고 제가 이제 술을 되게 좋아해서 매일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 저녁에는 술집 간 거 쓰고 다음날 아침에는 해장국 맛집을 투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콩나물 해장국, 내일은 칼국수 해장국 이래서 그냥 그걸 투어하면서 말을 쓸 때 어떻게 했냐면 컨셉이에요. 둘이 합쳐 90살 부부의 오늘 음주의 진심인 저희 신혼부부가 이번에는 여길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해장국집 글들을 거기에 링크를 넣어놔요. 이 전날엔 여길 갔는데 오늘은 여길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아 얘는 이걸 전문으로 매일 쓰는 애구나. 그러면 이것도 읽고 그 글도 읽어봅니다. 그럼 블로그 지수가 확 올라가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중에 지역별 열차 시간을 그렇게 많이 찾습니다. 성향이 무슨 행 열차 시간 그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검색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리즈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경제 쪽으로 관련이 있어서 비즈니스 경제를 해놓고 경제 관련된 뭐 재테크 방법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걸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라면 경제 용어를 매일 다른 거를 설명해주는 글을 연재하셔도 괜찮아요. 단 요때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경제 용어 1 제목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절대 같은 단어가 반복하면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단어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쓰실 때 목차를 만들어서 각각의 내용을 채워주는 글쓰기가 좋은데 MBTI를 예를 들면 N푸제 특징, N푸제 팩폭, N푸제 연애, N푸제 직업 이런 식으로 목차를 먼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채워주시면 좋은 글로 판별돼서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사진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한 장이라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출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블로그라는 거는 단순 글이 아니고 사진과 영상과 움짤 같은 것들이 같이 있었을 때 얘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사진은 넣어주시고 사진의 개수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10장 이상 넣는 게 좋다라고들 얘기해요. 근데 저는 한 장 이상은 무조건 넣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블로거가 됐다 그럼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됩니다. 버릇이 돼요. 나도 모르게 블로그를 하다 보면 이건 언젠가 쓰일지 몰라. 이 집이 너무 맛있는데 내가 다 먹고 나서 여기 쓸걸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들어가면서 저는 입구부터 항상 찍습니다. 식당을 가면 이 버릇이 돼서 식당 입구 찍고 메뉴판은 무조건 찍은 다음에 먹습니다. 그냥 이런 쉬운 글쓰기 말고 브랜딩을 위한 글쓰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작가라던가 아니면 업체라던가 내가 했던 경험을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성장 스토리를 쓰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제가 한 달에 이렇게 52명이었는데 제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됐고 석 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이 글을 쓰는 순간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해서 했어요? 이 궁금해하게 만드는 게 바로 브랜딩 글쓰기예요.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주세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브랜딩이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팁을 꾸준히 정보성 글을 발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블로그를 하면서 느꼈던 거, 아니면 사진 수정하는 법, 프롤로그 만드는 법, 이렇게 내가 아는 정보를 계속 꾸준히 블로그에다 올리시는 거예요. 특정 키워드를 쓰시는 게 좋은데 요즘 용인에 있는 반찬가게 사장님을 제가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물으시면 용인 반찬가게 사장님이 알려드리는 오이지 맛있게 무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용인 반찬가게 찍었다가 그게 뜨면 그걸 읽게 되는 거죠. 아니면 오이 무침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검색했다가 떴는데 우리 동네 용인인데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사장님들 중에는 무조건 지역 키워드를 꼭 넣으셔야 되고 나를 브랜딩 하려는 글을 쓴다 하면은 만약에 작가님이라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자기 책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로 계속 글을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NS 연계는 브랜딩은 필수입니다. 저는 블로그만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했어요. 좋은쌤이라고 해서 인스타에 블로그를 계속 자랑했습니다. 블로그에는 인스타를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니까 인스타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고 블로그는 블로그 유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 유저가 같이 들어오죠. 지금은 유튜브도 개설해서 거기에다 쇼츠를 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릴스 올린 걸 그대로 쇼츠로 올려요. 그럼 그 중에 유입돼서 들어오세요. 제 블로그로. 그래서 궁금하시니까 보다가 제 책을 사시기도 하고 세 개를 다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하시면 그걸 똑같은 내용으로 넣으시면 돼요. 제 책이 퇴근 후 10분 블로그로 월급만큼 벌기라서 그 왜 10분이 왜 나왔냐면 요즘은 진짜 AI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정말 다양한 AI가요. 제품 후기까지 써줍니다.
맛집 후기도 써줘요. 막 여기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막 이런 말을 써줘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좋다. 그 대신 이제 약간 유료입니다. 네, 그걸 사용하시면 정말 10분이 아니라 5분 만에 글이 쭉 나와요. 그럼 그거 살짝 내 스타일로 바꿔서 그냥 넣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요즘 많이 쓰는 게 가제트 그리고 판다랭크 이런 사이트가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거 리튼 많이 사용하고요. 리튼 가시면 챗GPT-4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고 나면 어쩔 때는 정보성 글은 사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돌보미 교사들에 대한 게 뭐 자격증으로 바뀐다고 해서 제 글을 썼는데 그게 노출이 되면서 되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사진을 뭘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뭐 내가 돌보미를 해본 것도 아니고 가서 돌보미를 찍을 수도 없고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바로 글감이에요. 여러분들 글쓰기 옆에 가면 글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클릭하시면 책을 검색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 사진을 검색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사진은 꼭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캔버스를 꼭 사용하시라고 제가 뭐 미리캔버스 아니셔도 돼요. 뭐 캔바나 뭐 다른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주로 미리캔버스를 활용해서 대표 사진 틀을 아예 만들어서 글자만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리고 나의 말투로 자연스럽게 수정해서 AI를 활용해서 10분 만에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하는 게 있다면 돈 쓰지 말고 글 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